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일요일과 어린이날의 징검다리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가짜 백소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백소 원료를 공급한 내추럴 엔도텍의 사과와 소비자 피해 배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 대응도 예고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개혁 방침이 발표된 지 1년 2개월 만에 마련이 됐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부는 물론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연금 전문가인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호남 민심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분열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뉴스 정면 승부 신동진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는 됐는데 네네.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네. 9월까지 과연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걸까? 여야 모두 내부에서 반발도 있고 대통령까지 월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그랬죠. 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 원 보조금이 6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이라든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과정에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이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할 사항이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것이지 국민연금 문제를 다룰 자격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 그 여야 합의안이 나오자 가장 먼저 낸 반응의 키워드는 월권이었습니다. 네, 권한을 넘어섰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반발하는 청와대 그리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의 차이 뭐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차이 글쎄요. 바로 선거를 한 자와 선거를 할 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군요. 야, 이거 참 지켜볼 문제인데 네. 지금 뭐 김무성 대표는 또 청와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 합의의 좀 방점을 이해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일파만파 될 것 같고요. 네. 한편 이미 터졌던 문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 선거에 참패한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검찰의 확인 작업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2012년 대선 자금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경남 기업의 임원에게서 2012년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경남 기업의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장섭 전 재무담당 부사장이 네. 2012년 박근혜 후보 선대위 관계자인 김모 씨에게 돈을 건네줬다라고까지 이 김 씨를 지목한 상태입니다. 네. 한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에서 이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 씨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 씨도 또 소환이 되겠네요. 김 씨는 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한 전 부사장이 이렇게 진술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검증에 들어가고요. 네. 김 씨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편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모 전 이 경남기업 부사장을 그제 이어서 어제도 소환 조사했고요. 네. 검찰은 이번 주부터는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핵심 모자진을 줄줄이 불러내서 네. 참고인 조사를 하고요. 마치는 대로 이번 주 홍 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번 타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덮고 갈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가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죠. 예,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말씀하신 대로 모두 4명입니다. 네. 지난 2013년 10월에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지난 3월 억류 사실을 공개한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 네. 그리고 어제 북한이 억류 사실을 밝힌 미국 뉴욕대학 학생 주원문 씨입니다. 네. 이 가운데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는 평양에서 얼마 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그랬었죠. 이들은 그 자신들이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주원문 씨는 지난달 22일이죠. 이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 입국을 하다가 단속된 미국 대학생인데요. 정부는 이 북한이 우리나라 국적, 한국 국적자인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이 불법 입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게 밝힌 것과 관련해서 오늘 강한 유감을 밝히고 또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지 참 궁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 내 집 마련하려는 30대가 많은 걸까요? 이 주택 청약 시장에서 30대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예, 30대가 이제 올봄 청약 시장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수도권 청약 이 당첨자 가운데 30대가 3,822명이었습니다. 네. 40대 당첨자 2,762명보다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아무래도 전세난에 지친 30대가 이제 비로소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집을 사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선 아파트 분양 물량 늘어났고요. 네. 게다가 금리는 사상 최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청약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또 완화됐기 때문에 네. 집을 사기 위한 그 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서울 시내 도심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청약 결과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이 아파트는 이 당첨자를 연령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40대는 22%고요. 50대는 19%에 불과했는데 30대가 무려 41%입니다. 이거 2배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대는 사실 그 아파트 구입 자금을 모아놓기가 그렇죠.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연령대인 만큼 그 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대출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장기 상환이라고 하고 금리가 이제 저리로 떨어졌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게감이 30대 파이팅 하시고요. 자, ATM 기기에서 돈 찾으실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소식이 보이는데 네네. 카드 복제기 설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고민과 대책 어떻습니까? 네, 시중은행의 이 ATM 투입구에 카드 복제기를 몰래 설치하는 신종범죄가 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면서 은행들의 네. 고민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실 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ATM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모방 유사 범죄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은행권이 파악하고 있는 ATM 카드 복제기 설치의 범죄는 뭐 3건에 불과합니다. 네. 지난 2월에 이 중국 동포 이 고모 씨가 이 금천구에 있는 한 그 ATM 은행의 ATM 투입기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힌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3월 16일에는 수협은행의 ATM기에서도 카드 복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달 7일 우리은행 이 명동역 지점 ATM 투입구에 카드 복제기가 부착된 것이 발견해 한 40분 만에 이게 철거되기도 했는데 네. 이 사실 은행권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 관리를 매우 중요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복제기 설치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은데 그것이 경찰에 신고되거나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네.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직 피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수법은요, 사실 그 중국에서 2, 3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그런 그 방식입니다. 복제기 근처에 몰래 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어서
고객이 ATM기에 이 터치스크린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촬영을 해서 알아낸 뒤에 복제기를 통해 확보한 카드 정보로 고객의 돈을 몰래 빼내는 방식인데 경찰은 이 카드 복제기 설치 용의자 대부분이 이 중국 동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카드 복제기만 있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방 범죄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뿐일까요? 좀 이제 은행이 확실한 대책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가짜 백수호 파문이 계속되고 있죠. 백수호 원료를 공급한 내추럴 엔도텍의 이 소극적인 대응도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환불 문제도 있고 아주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일본의 아베 총리, 방미, 그리고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식약처가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제품 원료에 이어부피소라고 하는 이제 다른 약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표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배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백수호 논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피해를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식의약 안정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팀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주에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백수호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그 백수호 관련 제품 이제 조사 실태를 4월 22일 날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4월 8일과 4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네. 다른 업체들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 시험 결과를 수용을 하고 네. 이제 자발적으로 해수 폐기를 받아들였는데 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해수 폐기를 이제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22일 날 이제 소비자에게 언론에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이제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식약처에서 내추럴 엔도텍의 공장에 있는 이제 원료를 수거해서 다시 시험 검사를 했는데 시험 검사 결과 이제 저희 원과 시험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초에 검사했을 때는 나온 바 없다. 소비자원 검사 결과를 좀 부인했죠, 초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약처가 다시 이제 3월 후반에 입고 원료를 가지고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식약처 시험 결과 사과문은 발표했지만 그래도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내추럴 엔도텍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오피소가 독성이 있다라는 또 자기들 자체 연구 결과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4월 30일 날 이제 식약처 발표 이후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여보 피소가 검출된 원료는 고의성이 없는 비의도적 혼입이고 네. 이제 앞서 다른 원료로 제조한 그 유통 중인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 예, 소비자 피해 배상 범위를 좀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식약처가 수거했던 시료가 2015년 3월 26일이랑 27일 날 입고된 물량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추럴엔더텍에서는 3월 26일이나 27일 이전에 생산 이전에 들어왔던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은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을 약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업체 말을 신뢰하게 된다면 예. 그게 그냥 말뿐이잖아요. 안심해도 된다, 섞이지 않았다, 혼입된 그렇죠.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3월 후반 원료에서 이제 검출이 됐으니까 그 이전 원료는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입증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 지금 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예.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확인된 이후에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뭐 권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강제 조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 2015년 그 3월 26일, 3월 27일 시료를 이제 저희원과 식약처에서 수거를 해서 이제 시험 검사해 본 결과 이제 이호 비소가 검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3월 26일하고 3월 27일 물량을 이제 강제적으로 식약처에서 회수 폐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2014년 12월 7일 날 한 업자가 지금 3번에 나눠서 지금 공급을 했거든요. 네. 2014년 12월 17일, 네. 2015년 3월 26일, 2015년 3월 27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원료는 세 번에 나눠서 들어왔던 이 원료는 네. 동일한 업자가 공급을 한 이제 것이다. 공급을 한 네. 물량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 7일에 입고된 물량도 이 회수 폐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업체는 그 이전에 생산된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업체 쪽에서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를 내놔야 되겠죠. 예를 그렇죠.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입고분이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됐다 하더라도 네. 뭐 누가 의도를 뭐 했겠습니까만은 이제 좋게 본다면 그 이전에는 뭐 품질 관리가 엄격해서 시험 검사 뭐 이 증빙이 남아있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그렇죠. 자, 지금 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 자리에서 백수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환불 방안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인 게 있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 시기라든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 교환 환불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쇼핑 업체 6개 대형 홈쇼핑 업체 쪽하고 오늘 간담회를 가졌는데 홈쇼핑 업체 쪽에도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환 환불을 좀 수용할 것을 네. 저희가 오늘 권고를 했고요. 그 홈쇼핑 업체들은 이제 이번 달 8일까지 이제 그 내용을 결정을 해서 네.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는 뭔가 홈쇼핑 쪽에서도 입장이 나오겠군요. 예. 네, 이게 또 가짜 백수호 제품을 산 소비자들 당연히 이제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소비자 관점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재배 농가의 피해도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져 와요. 그 재배 농가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네. 백수호하고 이오피소는 전문가가 보더라도 외관으로 오는 네, 구분이 시기 어렵다 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백수호는 23년생 작물이고 이오피소는 1년생 작물이면서 빨리 자라고 훨씬 수확량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배하는 농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통하는 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오피소를 이제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둥갑시켜서 쓸 유혹에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제적 이점이 있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관리감독 부처에서 이제 재배 단계부터 그리고 유통, 제조 단계까지 좀 전반적인 단계에 있어서 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혼탁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출하고 유통의 문제를 잡아내는 것은 이제 식약처의 역할인데 네.
재배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또 이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조금 지금- 전방위로 이루어져야 할 네. 일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오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약 규격집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한의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약재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식약처의 식품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식품원료로도 상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는 그 농부들이 농가에서 이오피소를 재배를 하더라도 한약재로도 못 쓰고 식품으로도 못 쓰면 사실은 쓸 데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쪽에도 이제 이런 이오피스 재배하는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재배를 해봐야 팔 데가 없다라는 네. 계도를 해야 되고 유통업자들이나 제조업체들도 아무리 이게 이제 빨리 자라고 싸다고 해서 이거를 백소로 둔갑시켜서 팔지 못하도록 네.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식의약 안정팀장이었습니다. We will 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보도국 김지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미국의 무함마드 풍자 미술전이 열리던 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야,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슬람교 예언자죠.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미술전이 열리는 곳에서 총격이 일어났는데요. 네. 남성 용의자 2명이 차에서 내려서 경찰들을 향해 총을 쐈고 경찰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서 이 용의자들을 사살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킨 다음 현장을 폐쇄했습니다. 무함마드 풍자 미술전은 지난 1월에 이어서 2번째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는 이슬람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네. 주최 측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하며 $10,000,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걸고 행사를 강행해왔습니다. 네. 때문에 현지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무함마드 풍자전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2명은 총격을 경찰에게 먼저 공격을 가한 용의자가 사살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이 뉴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팔 대지진 소식 한번 살펴보죠. 지난달 25일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에서는 수색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요? 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새 열흘째입니다. 네. 이른바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훨씬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수색 구조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팔 당국은 참사 8일 만에 4명이 생還하는 기적도 있었지만 이젠 이재민 대책이 더 시급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팔 내무부 대변인은 각국 구조대에게 이제 출국해도 좋다며 남은 구조와 수색 작업은 네팔 당국이 맡겠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네팔 재무장관은 우기인 몬순이 채 2달도 남지 않아서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이게 101살 할아버지도 구조되고 하셨는데 네. 이왕 들어가 있는 각국 구조대에게 이제 출국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너무 일찍 구조를 포기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팔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 소식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게 긴장되는 뉴스인데요. 미국 중북부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까? 네, 미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낮 12시 반쯤 미시간주 서부 게일즈버그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건물에는 금이 갔고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물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미 중북부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더 우려되는 건 일명 불해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부쩍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잦아졌다는 거라면서요.
네,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남섬 휴양지 와나카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일부 유리창이 깨지는 사례 외에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지 언론은 지진의 여파로 인기 명소인 퍼즐월드의 관광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일본 도쿄 인근의 화산인 하코네 야마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늘어나서 일대 등산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네. 3일 오전부터 오아쿠다니 지역의 온천시설에서 증기가 강하게 분출되는 게 확인돼서 4일 오전부터 등산로 일부 구간 등이 폐쇄됐습니다. 오아쿠다니는 도쿄 도심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평소 화산가스가 피어오르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네. 뉴질랜드와 일본은 평소에도 자연재해가 잦은 지역이라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네팔 대지진에 이어서 대지진 주기설까지 회자되는 분위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 방미 성과에 대해서 내부적인 거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JP뉴스 유재순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이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귀국을 했죠. 방미 네네. 중에도 미일 동맹이 더욱 긴밀해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전체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절대적인 친미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이 좀 더 밀착된 우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일본 정치권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나 공기관을 제외한 야당인 민주당이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경우엔 평가가 다른데요. 네. 우선 민주당과 공명당에서는 지난 4월 27일 미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일 가이드라인, 즉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에 맹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이유는 18년 만에 개정하기로 합의한 일본 자유대의 역할 때문인데요. 1997년에 정한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 즉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베 수상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합의한 신 가이드라인은 세계 평화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 자위대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비롯해서 세계 그 어떤 분쟁 지역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네.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아베 수상의 일본 방문이 꽤 성공적으로 비춰지는 데 비해서 네. 정작 구체적인 방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아베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에 참가하려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만만치 않은 비판들이 조금 커져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대체로는 좋은 평가라고 이제 총평을 해주셨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반발도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 일반 국민들 역시 이제 같은 의견인가? 특히 아베 미국 외 연설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야후자펜 포털 사이트죠. 네네네. 야후자펜에서 앙케이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베 수상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인데요. 네.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네. 현재 6시까지, 오늘 6시까지 13만 3,178명이 응답한 네.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한다가 55.2%, 네. 평가하지 않는다가 44.8%였습니다. 팽팽하네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몇만 단위였던 참가자가 3일 헌법기념일을 계기로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앙케이트 조사에 참가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일본 언론입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늘고 있고요. 네. 또한 대표적인 진보 매체를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마저도 아베 정부의 압력에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얼마만큼 일본 언론이 정확한 진실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부의 실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에 따라서 일본인들의 여론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베 정권이 어찌 보면 좀 언론에 대한 우회적인 이제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조금 네. 전 말씀 주신 거에서 일본 헌법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어제 헌법 기념일이었는데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격의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첫째는 아베 정부 기관이나 여당인 자민당 주최의 그 집회였고요. 두 네. 번째는 시민단체 주최의 집회입니다. 네, 나뉘었군요. 당연히 네. 아베 정부죠. 자민당 주최의 헌법 기념일 그 행사에는 이번 아베 수상의 미국 방문 시 합의한 미일 가이드라인,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과 그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네. 자화자찬이 주류를 네. 이루었는데요. 네. 반면에 요코하마에서 열린 5.3 헌법 집회, 5월 3일 헌법 집회를 가리키는 건데요. 네. 무려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네. 전쟁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아베 정부를 집중적으로 규탄했습니다. 네. 네. 특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80세인 오에 겐자부르 씨는 이번 네. 발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비장한 각오로 발언을 했는데요. 예. 아베 수상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아베 수상은 일본 국회에서 확실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찬성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에 겐자부르 씨의 반전 발언과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조차 대서특별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은 네. 이번 집회에서 이 노 작가가 아베 수상을 가리켜 수상이란 칭호로 싹 뺀 것입니다. 아, 네.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베 수상이라고 정식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네. 네.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점잖게 그 지칭을 했었는데요. 이번 어제 그 5.3 그 헌법 집회에서는 네. 오에 겐자부르 씨가 수상이란 호칭을 일체 빼고 이름만 부르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그만큼 이 노 작가가 아베 수상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처럼 일본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은 격렬하게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지금 뉴스를 본 바 일본에서 3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이건 좀 이제 드물게 보는 그런 이제 규모인데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아니라 이제 오에 겐자부로 같은 노 작가, 일본의 지성이 아베 씨 네.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베 씨조차도 부르지도 않고요. 그냥 아베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네, 네. 참. 그만큼 이게 격렬하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베 정권이 이제 이것을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베 총리의 네. 행보가 그렇게 보이질 않으니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JP 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